안녕하세요. 옆집 정원입니다. 오늘은 이웃분께 화분을 나눔받았어요. 근데 상태가 딱 봐도 과습이 온 것 같아요. 요 아이의 이름은 셀렘이고요. 흔히 화원에서 제나두 셀렘, 신종 셀렘으로 유통되는 아이입니다. 과습이 온 식물의 뿌리 상태는 어떤지, 또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분갈이 하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오늘의 주인공 셀렘이에요. 요 제나두 셀렘은요, 키가 크면 1m까지도 큽니다. 공기정화 식물로요, 포름알데히드도 제거해주고 침실이나 가전제품 옆에 두시면 잠도 잘 오고 또 전자파도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꽃말은 나를 사랑해주세요 라는 굉장히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셀렘이나 그러니까 제나두 셀렘을 분갈이 하시기 전에는요, 꼭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만지셔야 합니다. 잎이나 줄기에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장갑을 껴주시기 바래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잎사귀를 보시면 잎에 이제 점점점점 작은 반점이 있는데요. 요거는 온도차로 인해서 생긴 반점이니까 실내에서 또 따뜻하게 키워주시면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 3포기 중에 2포기, 1포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심어 볼게요. 기존 화분에 있던 마사토를 일단 걷어 주시고요. 흙도 같이 이제 걷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화분을 엎고 싶어도 엎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 3포기 중에 1포기가 뿌리가 이렇게 반이 잘려서 이제 겉에 나와 있는 뿌리가 잘려서 대롱대롱 매달려만 있어요. 그래서 이 포기를 살리려고 이 화분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화분에서 흙을 분리하실 때요, 잘 분리되지 않으면 방금 전처럼 사용하지 않는 날이 무딘 칼이나 삽 등을 이용해서 화분 둘레에 삥 둘러가면서 공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흙을 어느 정도 제거한 뒤에 식물을 이제 화분에서 쏙 뽑았어요. 자, 이제 뿌리에 있는 흙을 좀 털어줄 건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뿌리 과습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잘 몰랐어요. 지금 제가 털고 있었던 뿌리는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고요. 이제 이렇게 흙을 조금씩 털다 보니까 이제 과습이 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생긴 모양은 인삼 같고요. 색상은 약간 군고구마 아니면 당근,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썩은 뿌리를 갈라보면 진물같이 썩은 이제 노란 진물이 나와요. 원래 이렇게 뿌리가 흐물거리거나 물컹거리거나 냄새가 나면 살리기 어렵습니다. 일부가 물컹거릴 경우에는 무른 부분을 제거하고 2-3일 정도 말린 뒤에 흙에 심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살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 상태를 보고 이거 더 이상 살릴 수 없겠다 싶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한번 살려보자, 한번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보자 라는 생각에 매우 심하게 뿌리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인삼같이 계속 썩은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제나두는 6포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3포기만 살아남은 거죠. 뿌리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살릴 수 있는 뿌리가 아예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원래 다른 식물이라면 이 정도 하고 더 이상 뿌리 정리를 하지 않았겠지만 셀렘 제나두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강하고 키우기 쉽고 또 잘 자라는 식물이어서 한번 모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시금치 3포기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 그리고 또 과습된 뿌리,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일단 가위를 소독해줬고요. 소독용 에탄올을 사용했어요. 식물이 과습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주시기 때문인데요. 흙이 계속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뿌리가 무르고 썩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물을 먹지 못하고 또 줄기나 잎이 물을 전달받지 못해서 잎이 마르거나 타들어가게 되는데요. 잎이 마르거나 타들어가게 된 경우에 대부분의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물이 모자란가 보다
하고 물을 또 주게 되세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과습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물이 부족할 때, 식물이 물이 고플 때는 잎이 처지고요. 오히려 잎이 마르거나 타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물을 너무 많이 주셨다는 거, 과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뿌리 정리를 하면 식물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거침없이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뿌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뿌리도 보시면 또 이제 물러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과습이 생각보다 심했던 것 같아요. 셀렘은 물을 주실 때 잎사귀에 분무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며칠에 한 번, 이건 꼭 정해진 건 없어요. 집마다 물 주는 거는 달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화분에 흙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손가락 2마디 정도 흙이 묻어나지 않고 말라 있으면 그때 물을 촉촉하게 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화분에 흙이 거의 다 말랐을 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셀렘 같은 경우는 뿌리가 두껍기 때문에 건조해도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어렵게 얻은 제나두 세포기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깔망은 사이즈에 맞춰서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 마사토로 배수층을 만들어주세요. 셀렘 같은 경우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양토에 마사토를 섞어서 분갈이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마사토와 배양토의 비율은 1:2 정도, 마사토가 1, 배양토가 2, 이 정도로 분갈이 해주셔도 되고요.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마사토의 비율을 더 높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셀렘을 오래 키우다 보면 공중뿌리라고 해서 흙 위로 뿌리가 아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근식물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공중뿌리는 줄기가 길어서 수분을 올리기 힘든 경우에, 그래서 잎 끝까지 수분을 잘 전달할 수 없을 때 식물 스스로가 뿌리를 아예 위로, 흙 위로 올려서 공기 중에 수분 흡수를 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셀렘과 제나두도 오래 키우다 보면 아주 멋있는 공중뿌리를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 정중앙에 있는지 위치를 잘 잡으시고 화분 높이 보신 다음에 빈 곳에 흙을 채워주세요. 흙은 배양토에 마사토를 조금 섞어서 사용했어요. 흙이 모자라다 싶으시면 흙을 조금씩 둘러가면서 잘 채워주시고요. 뿌리가 많이 손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탱할 힘이 없을 경우에는 살살, 흙이 너무 눌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눌러주세요. 화분에 흙을 채워주시고 편편하게 잘 펴주신 다음에 화분을 한번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살살 눌러주시고요. 화분 주변 정리해주시면 이제 흙 채우기는 끝났어요. 화분에 흙을 채운 뒤 물을 줄 건데요. 물을 주실 때에는 흙이 흠뻑 젖을 수 있도록 2-3번에 걸쳐서 뺑 둘러가면서 나눠서 주시면 됩니다. 화분에 물을 준 뒤에 물이 빠지고 나서 흙이 유실된 부분이 있다거나
흙을 조금 더 넣어야 할 경우에는 흙을 넣어주세요. 자, 이제 화분 위에 마사토를 올려줄 건데요. 물을 줄 때 흙넘침도 방지해주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물 지지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은 마사토를 조금 기존보다는 두껍게 깔아줄게요. 저희 집에 온 기념으로 집에 있던 작은 화분픽을 준비해봤어요. 하얀 버섯인데요. 제나두랑 같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 나누기 분갈이 완료하였습니다. 관엽식물 중에 잎을 이렇게 보는 식물이나 잎이 있는 식물들은 가끔씩 잎에 있는 먼지나 아니면 오염물들을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기정화 능력도 더 좋아지고요. 아이들도 숨쉬기 더 편하답니다. 오늘 과도한 뿌리 정리와 포기 나누기를 모두 마친 제나두입니다. 이 제나두가 저희 집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나두는 20에서 25도씨가 최적 온도고요. 겨울철에는 13도에서 15도 사이에서도 자랄 수 있어요. 최저 2도씨에서도 생존은 가능해요. 반양지에서 예쁘게 기를게요. 언제든 편할 때 놀러오세요. 옆집 정원이었어요.